기이한 이름의 본초가 있습니다. 바로 동충하초인데요.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 가을에 애벌레가 땅속을 기어다니다가 이 동충하초균에 이렇게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그 균이 애벌레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애벌레 몸속에서 포자가 증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새싹이 나는 것처럼 길쭉한 버섯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동충하초입니다. 이 동충하초균에 감염된 곤충은 버섯이 나오기 전까지는 죽어도 절대 썩지 않고 미라처럼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곤충 기생성 버섯류를 우리가 동충하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300~400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약용으로 쓰는 동충하초는 10종류가 채 되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티벳 고원에서 자생하는 박쥐나방 유충에서 나온 박쥐나방 동충하초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눈꽃 동충하초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 여행 가셔서도. 이 동충하초는 공기가 깨끗하고 습도가 높고 적당하게 나무 그늘진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서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해지면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봄에 눈 녹기 전에 채취하는데, 채취한 동충하초는 흙과 또 얇은 벌레 껍질 벗겨내고 햇빛에 바짝 말려요. 그리고 술 뿌려갖고 연하게 만든 다음에 불에 바짝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동충하초의 진가를 가장 먼저 알아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고대부터 이 동충하초를 장수의 비방으로 써왔는데, 기원전 한 1000년 전부터 왕과 왕비의 무덤 안에서 동충하초 같이 생긴 옥돌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상징으로 순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동충하초에 조금만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국 진시 황제 그리고 양귀비가 얘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에는 등소평 주석이 장수 음식으로 이 동충하초 굉장히 좋아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한의학에서는 동충하초를 약재로 쓴 기록이 그 중국 북송의 명의가 쓴 본초학 백과사전이죠. 증류본초라는 책에 이 선화, 그 매미꽃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미에서 버섯이 꽃피는 것처럼 자란다는 그런 의미인데, 중국 청나라의 명의 그 오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의서에 동충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담을 삭히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이 동충하초 여러 가지 기능 효능 중에서도 정기를 더하고, 그리고 지혜화담,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피곤하고 약해서 몸이 여이는 증상, 담은병으로 인해서 기침이 나면서 자면서 식은땀 흘리고 오랜 병으로 약해진 그런 증상을 치료하는 약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충하초의 여러 가지 양리작용을 많이 확인하려고 하는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지구력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고 있고요. 특히 그 티벳 고원에 있는 박쥐나방 동충하초에는 천연 항생 물질이자 면역 증강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죠. 코디세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코디세핀은 그 저하된 면역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것을 좀 방지해주고 정장효과, 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작용 외에도 각종 병균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이 바로 코디세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연산 동충하초 구하는 거 어렵습니다. 식품으로 판매하는 동충하초는 보통 살아있는 그 누에에 동충하초 균을 심어가지고 재배하는 누에 동충하초인데요. 항피로작용 면역물질 에르고스테롤, 그리고 항암 면역작용이나 아까 얘기했던 코디세픽, 그 다음에 노화 방지에 관여한 여러 가지 다당체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허약하고 피로를 많이 느끼는 그런 체질이다, 너무 질병을 알아서 좀 기력이 없다, 이런 어르신분들에게도 이렇게 차처럼 드셔도 굉장히 좋을 거고, 다만 주의하실 점이 동충하초는 이렇게 맥상이 약하고 음기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그 본초라고 할 수 있지만, 평소에 막 너무 몸이 열이 많고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발열 증상이 있을 때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번 드실 때는 한 5에서 10g 정도만 드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수많은 항암 물질이 있지만 전 세계 제약사에서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바로 동충하초, 코디셉스 시넨시스가 함유하고 있는 이 코디세핀이란 건데요. 코디세핀의 양리작용은 단백질 기나제 활성 억제, 염증 억제 기능으로 지소산화물 생성 억제, 종양세포, RNA에 대한 억제 작용, 백혈병 억제, 항균, 바이러스 억제, 혈당 저하로 인한 당뇨병 치료 등이 있습니다. 버섯 요인 동충하초의 효능과 안정성은 이미 농촌진흥청과 식약처에 의해 검증됐는데요. 주거공간과 동충하초의 재배 기술이 결합해 신개념 도시농업을 실현하는 곳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포천시 영중면의 한 신축 빌라입니다.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동식물 농장으로 허가가 난 전국 최초의 농업형 주택입니다. 건물 지하에는 연간 100만 병의 동충하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돼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 방식을 벗어나 생산성이 높아졌고 온도와 습도, 빛과 같은 생육 조건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조절됩니다. 계약 재배 형태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한 상태인데 이미 5년치 물량은 판매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 중 200만 원 정도는 조합원인 입주자들에게 매달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농어촌뿐 아니라 도심 어디서나 적용이 가능해 도시농업과 귀농 귀촌을 실현할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동충하초 버섯이 생초다 보니까 이것이 유통이 잘 돼서 원활하게 될 거라고 거기에 많이 이제 말하자면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의외로 잘 진행이 됐고 또 한 7개월 걸쳐서 수익률도 괜찮고. 이곳에서 재배한 동충하초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디세핀 함유량이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결과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식약처는 코디세핀을 백혈병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승인한 바 있으며 국내 농업진흥청도 면역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농약 등 유해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씻지 않은 상태로 먹을 수 있고 독특한 맛과 향 때문에 차나 음식 재료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지향 산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버섯들이 있습니다만 동충하초가 건강에 너무 좋은 버섯이고 그리고 제약으로도 많이 팔릴 수 있고 또 저희가 일반 식품용으로도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같이 식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버섯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1차 제일 먼저 한 게 동충하초 재배를 귀농주택에 접목시키게 됐습니다.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주거 공간과 결합한 신개념 버섯 농장. 도시농업과 귀농 기촌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